네, 시작합시다. 예, 지난 시간에 HGM 모델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쓰면 이 HGM 모델은 인스탄터니어스 포워드 레이스를 모델링을 하고요. 리스크 뉴트럴 메저 하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볼라틸리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요거를 그러니까 드리프트 텀을 고정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션 레이트 모델에서 또 요걸 여기 드리프트 텀을 고정시켜 주고, 그다음 볼라틸리티 텀을, 그 다음에 여기 드리프트 텀은 요거 플러스 이니셜 요거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로 쿠폰 본드 다이나믹스는 제로 쿠폰 본드의 다이나믹스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RT고, 여기는 RT고, 여기도 요 인스탄테니어스 포워드 레이스의 볼라틸리티 스트럭처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HGM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요거와 이니셜 텀 스트럭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호헨리 모델을 좀 볼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인스탄테니어스 포워드 레이트 다이나믹스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리스크 뉴트럴 메저 하에서 다이나믹스를 기술을 하는데, 그때 요거는 요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다음에 션 레이트 다이나믹스도 볼라틸리티 텀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드리프트 텀은 지금 요게 볼라틸리티 텀이고요. 요거가 드리프트 텀 포워드 인스탄테니어스 포워드 레이스의 드리프트 텀이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은 기본적으로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텀은 이니셜 텀 스트럭처예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헨리 모델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거예요. 요게 이 볼라틸리티가 컨스탄트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컨스탄트라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게 컨스탄트면 요 드리프트 텀 요거에서 결정이 나는데, 요게 다 컨스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컨스탄트고 요것도 컨스탄트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숏레이트 다이나믹스를 보면 요 볼라틸리티 텀은 요 볼라틸리티 텀에다 TT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컨스탄트니까 여기는 컨스탄트고, 그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그랬는데 세타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기인데 지금 요거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건 날라가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살아 있고요. 요거에 TT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캐피탈 T에다 스몰 t를 집어넣으면 요것도 날라가요. 그러니까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요거 요 텀인데 요거를 maturity 텀으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캐피탈 T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자승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시그마 자승이 되고 시그마 자승 T가 됩니다. 예, 요게 호헨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숏레인 모델 보면 여기서 이게 머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머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자율 모델 여기서 여기가 컨스탄트인 경우에 숏레인 모델에서 이게 컨스탄트고 이게 타임 디펜던트한데 타임 디펜던스가 어떻게 지어지냐면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튼에 대응하는 HGM 모델은 호헨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샘플 패스를 제너레이트 해보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패스는 하나만 제너레이트 할 거고 50년 동안 제너레이트 할 거예요. 그리고 넘버 오브 스텝은 5,000번. 그러니까 1년에 100번 점프하는 걸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옵서브되는 제로 쿠폰 본드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제로 쿠폰 본드들의 가격을 옵서브 하면 디크리징 펑션이 될 텐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사람 그 코드를 보고 제가 이미테이트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마켓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이용을 해서 호헨리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시그마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시그마가 0.1%, 2%, 3%일 때 그림을 그릴 거고요. 오케이.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50년 동안 숏레이트를 호헨리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여기 음수도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enerate Sample Pass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옵서브되는 채권 가격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채권 가격으로부터 포워드를 뽑아내야 될 거예요. 포워드가 어떻게 되냐면 FTT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t는 지금 제로라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의 마이너스 0.1t거든요. 그래서 로그 취해서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경우에는 아날리틱 하니까 그냥 포뮬러에다가 넣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안 나올 테니까 뉴메리컬하게 이 작업을 해줘야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거 옛날 코드네. 여기 t 플러스 델타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채권 가격이고요. 이게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의 포워드 값을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에 미분을 해줘요. 근데 미분을 어떻게 해주냐면 gx 플러스 델타 해서 2델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한 거고요. 여기가 x 마이너스 델타 한 거고 로그 취했고 마이너스에서 2델타 이렇게 한 거예요. 델타는 0.001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f 값은 뽑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죠. 그래서 패스를 몇 개 제너레이트 할 건가, 어디까지 제너레이트 할 건가, 몇 스텝 갈 건가, 시그마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건 채권 가격이고, 시드가 주어지고, 그러면 시드가 주어지면 시드를 고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숏레잇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숏레잇은 요 주어진 채권 가격에서 시간을 0.01로 잡았어요. 뭐 0.001로 잡아도 되고. 그래서 요게 이니셜 스타팅 포인트고 세타를 계산을 해야죠. 세타가 세타가 이렇게 줘줍니다. 세타는 시간이 주어지면 세타를 계산을 해서 거기서 값을 주는 람다 익스프레션을 표현했는데 컴퓨트 세타가 그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컴퓨트 세타는 시그마가 주어지면 시그마 자승 플러스 시그마 자승 곱하기 t 부분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df 오버 dt 해서 t에서의 값으로 df 오버 dt는 f 값이 오케이. f가 이거죠. 마찬가지로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델타에서 빼기 해서 2 델타로. 델타 t는 0.01, 여기 위에는 0.001인데 밑에는 0.01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걸 세타를 계산을 한 거고요. 오케이. 랜덤 넘버를 넘버 오브 패스 타임스 넘버 오브 스텝만큼 표준정규 분포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게 이자율 숏레이스를 여기다 적을 텐데 처음에 다 R0에서 출발한다고 그러고, 머니마켓은 처음에 1로 출발을 하고요. 타임은 0부터 델타 t까지 넘버 오브 스텝스만큼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그리드 포인트는 그거보다 하나가 많고요. 델타 t가 이렇게 되고 스퀘어 루트 델타 t 이렇게 되고, 그리고 패스가 1보다 크면 우리 표준화를 했고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dw는 이거에다가 스퀘어 루트 dt 하면 dw가 되고, 오케이. 그러면 세타 우리의 r은 어떻게 되냐면 dr equal 세타 t dt 시그마 dw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운동광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dr이고 이게 세타 dt, 이게 시그마 dw. 그 다음에 머니마켓은 여기서의 숏레이트하고 여기서의 숏레이트를 에버리지 해서 요거 그때의 숏레이트를 좀 무빙 에버리지 비슷하게 해서 DT를 곱하는 걸로. 저와 코드를 짜면 그냥 요걸로 짤 것 같은데 그렇게 짭시다. 이렇게. 요거는 저기 네덜란드 사람이 그 에버리지를 취해줬는데 에버리지 취해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타임하고 숏레이트하고 무빙 저기 머니 마켓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써놓은 거를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리면 T하고 숏레이트 나오고, 그 다음에 머니마켓 나오는데 머니마켓은 뺐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나? 어떻게? 예. 무슨 그 타임이 예. 그 커런트 스팟이에요? 아니면 그 잔존 만기? 어떤 타임이요? 저기 UT? 네. UT는 그냥 피지컬 타임이죠. 현재 현재는 제로고, 제로부터 50년간 숏레이시 어떻게 움직일 건가 시뮬레이션. 근데 그 숏레이 그 스팟 커브가 있다고 아까 하고서 시작했잖아요. 채권 가격. 근데 그 채권 가격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채권 가격이 있으면 그게 결국에 그 디스카운트 팩터 아는 거니까 스팟 커브를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예. 숏레이트를 저렇게 패스를 생성을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숏레이스는 그 시점에서의 숏레이스만 알죠. 내일의 숏레이스는 내일 가봐야 아는 거지. 그러면은 저기 지금 이거는 오늘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표체로 예, 예, 예. 제로 쿠폰 본드가 가격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의 디스카운트 팩터들은 다 아는 거지. 뭐 오늘의 숏레이트 아는 거고. 그럼 내일의 숏레이트는 오늘 모르지. 그거를 요렇게 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 그래프에서 예.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하고 내일 숏레이트 계산하고 그 다음 날 숏레이트 계산하고 그 다음 숏레이트 계산하고 그럼 저희 T가 만약에 10에 있을 때에 예. 그 딱 점 하나 있잖아요. 예. 그게 갖는 의미가 뭔지. 10년 후에 그날의 숏레이트. 지금 숏네임만 지금 이게 숏네임 모델이잖아요. 그럼 숏 레이스는 의미가 뭐예요? 숏레이트의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단기 국채가 있다고 그러면 초단기 국채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저기 뭐야 미국 같은 경우에 페드 펀드 레이시 그거에 대응할 것 같기는 한데 페드 펀드 레이스는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움직일 텐데 페더럴 리저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은행이 자신의 지금 자산과 부채에서 일정 프랙션을 집어넣어 놔야 되거든. 그 페더럴 리저브에다가 중앙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조가 있어. 그러면 그거에 한 뭐 1% 정도를 한국은행에다 저금을 해놔야 돼. 근데 이게 그 저금하는 금액이 매일매일 플럭추에이션 하겠잖아요. 얼만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우리은행인데 돈을 거기 1억을 아니에요. 1억을 집어넣어 1억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제가 1억을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1천만 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천만 원은 엑스트라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뭐 하나은행에 한 1천만 원이 부족을 해. 그러면은 그걸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의 이자율을 계산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 숏 레이시랑 인스턴테니어스 포워드 레이시랑의 차이는 식으로 보면 알겠는데 오케이,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떻게 뭐랑 인스턴테니어스 네. 포워드 레이시 일드 커브는 아나? 일드 커브. 오케이. 일드 커브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숏레이시고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이자 지금 초단기로 그러니까 오늘 돈을 빌려서 내일 돈을 갚을 때 얼마나 이자율을 줄 거냐. 그게 숏레이시지. 포워드 레이스는 지금 여기가 타임 T라고 그러고 포워드 레이스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캐피탈 T야. 그러면 여기 순간적으로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차지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숏레이스는 지금 당장 숏레이시고 인스턴테니어스 포워드 레이스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저 먼 미래에서 순간적으로의 레이시고. 그럼 숏 레이스는 지금 오늘 거는 아는 거고 내일 거부터 모르지. 예. 이것도 오늘 거는 알고 내일 거는 모르지. 일드 커브가 오늘 옵서브 된 거지 내일 또 달라지는 거지.
맞나? 포워드 레이스 오늘부터 오늘 미래에 그 마킹할 금리가 포워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서의 금리를 시장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얼마인가. 선도 계약이면 예. 이거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숏라인은 리스크 뉴트럴 덴서티라서 원 팩터 모델을 저희가 당연히 안 맞지만 맞다고 이제 어썸션을 한다면 그게 맞다고 하게 되기 위한 리스크 뉴트럴 덴서티를 뽑은 거기 때문에 아니, 숏네잇은 단기 이자예요. 단기 이자. 근데 원 팩터 모델을 만약에 저희가 맞다고 가정 실제로는 수요 공급이랑 그렇죠. 장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당연히 숏레이에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가정했을 때 리스크 주요 덴서티라서 실제 페드의 미래 금리에 대한 시장 예측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다 마콥 프로세스. 미래를 프리딕트 하는 건 없어. 예. 그래서 요거는 일드 커브랑 상관없어요. 항상 지금 여기서 그리는 거는 일드 커브의 요 시작점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거를 시뮬레이션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예, 질문 하나 더. 예. 그 시그마는 그러면 어떻게 정해요? 시그마는 그러니까 이 모델이 맞다고 치고 여러 가지 시장 데이터를 피팅을 해야겠지. 근데 시그마는 채권 가격은 피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채권 가격은 이미 피팅이 돼 있어. 그 다음 그래프가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질문. 예. 은행 간 거래할 때, 예? 은행 간 거래를 할 때 예. 하루짜리 초단기 이자가 있으면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은 알지만 내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내일 모르죠. 예, 그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한 그래프가 저렇게 나온 건데 예. 당장 내일 시점으로 갔을 때 예. 50일 이후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예. 내일에는 49일 이후를 봤을 때는 그래프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그래프가 얘기하는 게 일드 커브 얘기가 아니고 일드 커브의 시작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거예요. 숏네잇이라는 게 일드 커브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처음 봤을 때 재밌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아까 봤던 시장 가격이란 말이야. 예? 아니, 시장에서 옵서브되는 그 제로 쿠폰 커브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게 지금 제로 쿠폰 프라이스를 이렇게 뽑아 놓은 거야. 예? 요 파란색 굵게 한 게 요거라고. 예? 근데 오케이. 요 빨간색 선이 뭐냐면 호헨리 모델을 이용해서 몽테칼로를 해. 그래서 제로 쿠폰 본드의 가격을 이밸류에이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똑같아져. 봅시다.
오케이. 네. 잘 봐요. 이거 되게 신기해. 오케이. 시그마 굉장히 작게 했네요. 여기 아마 그 크게 하면은 뉴메리컬 스테빌리티가 좀 깨지나 봐요. 그래서 시그마를 굉장히 작게 했고, 지금 여기 채권 가격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채권 가격은 요거 굵은색, 파란색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러면 요게 슌레이시고 요게 머니마켓이에요. 머니마켓 어카운트. 그러면 채권 가격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채권 가격이.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은 이걸 돌린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M이라는 게,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패스 하나가 주어지면 각각의 타임에 대해서 요게 나올 거고요. 그걸 1 오버 하면 요게 나오는 거고, 그걸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패스는 25,000개를 제너레이트 했고요. 그럼 에버리지는 25,000개를 에버리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의 타임에서 머니마켓 밸류가 25,000개가 제너레이트가 되고 1 오버해서 민을 계산을 하면 지금 이거를 몽테칼로로 계산을 한 거예요. 요 익스펙테이션을 25,000개 샘플 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마켓에서 이니셜리 옵서브 된 거고, 요게 호헨리 모델을 이용해서 머니마켓을 제너레이트를 한 거예요. 머니마켓을 제너레이트 했고, 오케이. 여기 머니마켓을 몇 개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건 머니마켓을 에버리지를 한 거고, 머니마켓을 한 두세 개만 그려보자고. 1에서 출발하는. 오케이. 한 세 개만 그려보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좀 사이즈를 좀 키울까?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이 지금 시점에서 옵서브드는 제로 쿠폰 본드 가격이고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처음에 1에서 출발해요. 처음에 1에서 출발하고 이제 호헨리 모델을 이용해서 숀레이 모델이 움직이고 숀레이이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머니마켓 어카운트가 그로잉을 해요. 근데 요거 지금 3개만 그린 거예요. 여러 개 그려볼까요? 그 10개 그려보죠. 10개. 이렇게. 지금 10개를 여기 원점에서 1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럼 호헨리 모델을 40년 동안 돌린 거예요. 그 중에 처음 10개의 패스를 그린 거고요. 머니마켓이 어떻게 그로하는지 그 색깔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25년, 예를 들어서 25년의 채권 가격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요 25년의 머니마켓 어카운트 밸류가 여기 지금 10개가 찍히는데, 우리가 패스를 25,000개 찍었기 때문에 25,000개의 점이 찍힌다고요. 그걸 역수를 취해서 에버리지를 취한 게 요 값이에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 25년에 찍히는 점들의 분포가 있을 텐데 그거의 분포를 보고 그거의 역을 취해보고 그렇게 볼까요? 시간도 널널한데. 오케이. 예를 들어서 2x2라고 그랬죠. 오케이. 제로. 오케이. 제로. 여기다가는 히스토그램을 그릴게요. 그래서 25년
오케이. 여기 25년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여기를 넘버 오브 스텝스가 500번 찍으니까 250번 찍으면은 20년째가 되네요. 250번째. 250번째 히스토그램을 그리고요. 빈스는 뭐 한 100개? 오케이. 그 다음에 T 오버 2 가 아니고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 코드를 잘 보세요. 일단 제일 첫 번째 그림에서 그 보면은 파란색 실선이 있죠. 굵은 파란색 실선. 그게 오늘 현재 시장에서 옵서브되는 채권 가격이에요. 2의 마이너스 0.1 곱하기 t. 요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오늘의 숀 레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호헨리 모델을 이용을 해서 샘플 패스를 25,000개를 제너레이트해요. 그래서 각각의 타임 슬롯에서 머니마켓 어카운트 점들이 25,000개가 찍힐 거예요. 그러면 그 25,000개의 점을 역을 취해서 에버리지를 취해요. 그게 이거를 몽테칼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니마켓 MT 요 머니마켓 어카운트의 시뮬레이션 값 샘플 패스가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각각의 t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빨간 실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머니마켓이 40년 동안 호헨리 모델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1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숀레이스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자가 쌓일 겁니다. 복리로. 그래서 그 패스를 지금 10개를 그린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20년짜리 채권 가격을 호헨리 모델에서 어떻게 뽑는지. 그러면 요게 20년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샘플 패스가 25,000개를 제너레이트 하기 때문에 여기 25,000개의 샘플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요거예요. 요게 그겁니다. 25,000개 샘플을 그린 게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에 25,000개의 패스가 주어진다고 그러고 요 T가 20일 때 요 머니마켓 밸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10은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그거의 분포를 그린 거예요. 지금 이게 25,000개의 지금 요 그림이 25,000개의 MT예요. 그걸 역수를 취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 25,000개의 샘플, M20 샘플이에요. 그걸 역수를 취한 겁니다. 1 over M20. 25,000개 샘플이 이렇게 있고요. 그걸 그러니까 요거를 에버리지를 취하면 그게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프린트하게 하죠. 이게 시장에서 옵서브되는 오늘 시장에서 옵서브되는 그 프라이스고요. 호헨리 모델을 사용을 해서 몽테칼로 계산한 프라이스가 여기 B20라고 쓴 거예요. 자, 요건데 이거 좀 두껍게 합시다. 오케이.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오늘 시점에서 옵서브된 제로 쿠폰 펀드 프라이스를 보면 0.13이에요. 0.135. 근데 몽테칼로로 계산한 게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시그마가 바뀌어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여기 시그마가 시간 조금 초과됐는데 이거 워낙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할게요. 0.001이 아니고 0.01이라고 그래 봅시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변했어요. 변함이 없죠? 이게. 그죠? 여기는 아까보다 훨씬 이게 커졌어요. 오케이. 요게 분포고, 원오버 해서 평균이 이쪽으로 간다네요. 포인트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요거를 더 키워보죠.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스테빌리티가 깨지더라고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시그마가 변해도 그 호헨리 모델이 정확하게 그 채권 처음에 보고 있는 일드 커브를 리커버를 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됐죠? 이게 아마 numerically unstable 해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 스텝을 좀 늘리면 스테빌리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하드 코딩을 해가지고 여기 5000으로 하면 밑에 2500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250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하드 코딩이 지금 이 높이도 하드 코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60으로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기 시그마를 0.01로 하니까 분포가 확 바뀌던데
코딩을 좀 잘 못한 거예요. 여기 그거에 맞춰서 이게 코딩이 요게 이 높이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드 코딩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호헨리 모델에서 파라메타는 시그마 하나밖에 없어요. 시그마 하나밖에 없는데 시그마를 뭐를 잡든 오리지널 텀 스트럭처는 리커버가 돼요. 숀레인 모델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숀레인 모델은 이니셜 텀 스트럭처를 피팅하기 위해서 파라메타를 조정을 하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숀레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텀 스트럭처를 피팅을 해주기 위해서 파라메타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HJM 모델은 파라메타가 지금 호헨리 모델에서 파라메타가 시그마 하나가 있는데 이 시그마를 뭐를 선택하든 이니셜 텀 스트럭처는 피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엑스트라 볼라틸리티 스트럭처 같은 거를 피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텀 스트럭처는 그냥 디폴트로 피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숀레인 모델은 여기 뭐 파라메타가 있겠죠. 그러면 이니셜 텀 스트럭처가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조정을 해서 그 시장에서 옵서브 되는 일드 커브가 있겠죠. 그런데 숀레인 모델 주어진 세타가 주어지면 일드 커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세타를 조정을 해서 이걸 피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HJM 모델은 여기 세타가 있으면 여기에 처음에 이니셜 텀 스트럭처가 인풋으로 들어가요.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파라메타도 있지만 요 이니셜 텀 스트럭처가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세타에. 이 세타에 이니셜 텀 스트럭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적분을 하면 요 포워드 레이트이 들어가 있고요. 적분을 하려면 그러니까 모델 인풋으로 요게 들어가 있다고요. 모델 인풋으로. 그러면 요걸 적분을 하면 F0T가 나오겠죠. F0T에는 채권 가격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니셜 텀 스트럭처가 인포메이션이 이 인풋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를 어떻게 선택을 하든 이니셜 텀 스트럭처는 리커버가 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